필요하신 분은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올라가는 거에 네.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IT는 이미 소비재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장자 여기 몰려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자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 과거 사례가 올랐을 때 그 당시가 되겠는데요. 위에는 섹터입니다. 섹터. 소재, 헬스케어 필수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재, 헬스케어 필수섭비가 그 1년 동안도 평균 20% 19, 15가 되겠고요. 아쉽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있죠. 테크 있죠. 테크. 테크놀로지 12%. 이미 소비재 있죠. 시장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그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스타일은 이제 뭐 성장이나 이런 거냐 하는데 네. 첫 번째가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퀄리티를 원한다. 가치, 그 다음에 소용주.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팩트다 팩트.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언더아머에 대한 콜사인이십니까? 언더아머는 저희 미주미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네, 언더아머 옷을 입고 오셨어요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책에 쓴 기업 중에서 가장 그 많이 빠진 시작부터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진 종목이었죠. 언더아머가 스테판 커리 때문에 엄청 핫했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2015년에 해갖고 2016년 초청이 났어요. 근데 그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트코가 올해의 기업으로 뽑혔다 그랬는데요. 2012년에 올해의 기업으로 뽑혔던 것이 언더아머였습니다. 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또 정말 혁신적이었죠. 혁신적이고 시장이 엄청나게 부밍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예. 금리 결정 D-7.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앞선 네. 코너에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착착착착 그쵸. 설명드리고 5.25%의 가능성, 네. 최종 그 금리라고 터미널 레이시라고 해졌는데요. 어쨌든 그걸 앞두고 리세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단은 결국은 금리를 계속 잇따라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경기 위축의 신호가 잘 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가 지금 필요하고 있고 일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 여전히 많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웬만하면 또 줄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물론 물가는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 있을 일주일 앞에 있을 그런 점도표도 발표하고 회견도 하겠지만 그때 멘트나 그런 성명문에 약간 좀 센 발언들이 또 나오면서 결국은 내년도에 리세션은 결국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저께 제이미 나이먼 회장이 리세션이 하드한 리세션인지 마일드한 리세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멘트를 했거든요. 리세션은 리세션이고 리세션 자체로서 주가 떨어진다를 떠나서 리세션이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일순간에 딱 프리즈 시킬 수 있거든요. 얼음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주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3일, 14일 날 화수인가요? 13, 14일 동안에 있을 소비자 물가 CPI랑 그런 정책 금리 그런 나올 때까지는 뭔가 좀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올라가도 뭐 오늘 딱 이런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숫자는 위에 거 틀렸는데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보합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실제로 보면 S&P 나스닥이 저건 어저께 숫자입니다, 이거 어저께 숫자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네. 아랫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좀 흘러내리고 있지만 크게 뭐 떨어지도 않고 저는 이 정도에서 크게 뭐 3, 4일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 맞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10년물 금리를 내려가면서 앞선 코너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인버트돼 있는 거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잘 그 인식을 안 하셔서 그렇죠. 이거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저 초장 금리는 이제 30년짜리가 있는데요. 30년 금리는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왜 떨어지냐면 역시 경기가 불안하고 불안해. 그래서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금리는 지금 완전히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2년물이 같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니까 인버트 된 거가 엄청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주시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을 딱 보여주고 경제학이나 이런 거 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대학교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리세션 딱 답을 쓰는 거예요. 리세션. 네, 이거의 후에는 뭐가 가능성이 높냐 그럼 리세션. 그건 정답 5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팩트다는 얘기죠, 팩트.
그러니까 벌어진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러진 거에 대한 과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걸 무시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소폭 하락하는 건 분명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건데. 예.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2년물 같이 보고 역전 현상 그리고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또 뭐라 그럴지 몰라. 옐런 형님이 저 파울 형님이 이러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으로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보시면 되겠고요. 캐나다. 참고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항상 하루 이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 왕왕 있어요. 일정으로 보면 캐나다가 이번에 그 50pp를 또 올렸습니다. 100pp를 먼저 올렸거든요. 이번에 미국보다 그렇게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4.25% 15년 만에 최고 수준가 있죠. 캐나다는 네. 지금 중단 얘기를 언급을 한 건가요? 그런 거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죠. 기대감이죠. 다 기대감인데 기대감.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썩 뭐 분위기나 뭐 뉴스에 보니까 피봇 캐나다야말로 먼저 피봇 얘기를 했다. 그게 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피봇이 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아주 좋은 게 캐나다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약간 최근의 스탠스 금리 올릴 때도 먼저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피봇 얘기 나오면 주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제조업과 IT 그게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있죠.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캐나다는 뭐의 나라다? 소재 산업의 나라, 에너지와 소재 산업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랑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 바로 몇 특징주를 가지 보죠? 보면서 오늘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카바나 많이 빠졌습니다. 카바나 43%가 급락했는데요. 제가 카바나 보여드린 카바나 그리고 팔라튼 이런 것들은 뭐 줌, 도큐사인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물론 줌은 이제 흑자지만 이런 것들이 팬데믹 때 급등했던 거예요. 급등했던 거예요. 중고차 업체죠? 네, 중고차 중에서도 뭐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해서 중고차 자판기 같이 해서 이미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동차 그 타워형 주차장에 세워놓고 동전 넣고 뺏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파산 보신죠. 이제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그 몬스터 베버리지 예, 그런 것도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캠프 SUV요. 이런 것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캠프 SUV 팬데믹 직후에 잠깐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쟁겨놨잖아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보면요 코스트코나 이런데 물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고 휴지 없어고 그러니까, 맞아. 휴지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소독약 클로락스 없고 이 캠프랩 이런 거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의 몇 개 안 되는 나라거든요. 미국 그게 없었잖아요. 막 사놨으니까 IT가 엄청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갔냐면 생각해 보시면 2020년 그 여름부터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서 작년 말까지가 IT가 최고 부흥기였을 때 아까 올라갔던 게 이런 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거. 카바나 이런 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에 재미없던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딱 이런 것들이죠. 위는 이제 말씀드렸던 하겐다스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아래는 캠프레 수프 이런 것들이 최고가를 가는 거예요 지금. 하겐다즈. 이런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무시하고 저게 되겠냐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주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보면 오늘 보면 항공 여행주 오늘 또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오늘 보면 굳이 종목별로 보면 대형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게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항공주는 오늘 5에서 10%씩 올라가도 되는 날이에요. 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주요 항공사 중 첫 번째로 2년 동안 못했던 배당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엄청 큰 거거든요.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4% 떨어집니다. 지금. 왜 떨어지겠어요? 리세션 걱정이죠. 얼마 전까지 사실 항공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봉쇄 완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올랐거든요. 같이 올랐죠. 오늘 또 올라가야 되는 날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거기에 모든 플러스 것이 알파인데. 리세션이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올랐던 게 있는 아닌데 거죠. 이게. 저 이제 방송 보시는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항공 쪽? 예, 어제도 제가 같이 이제 만났던 네. 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공항에 그 비행기 떨어가는 숫자가 한 30-40% 정도까지 이제 회복했다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작년보다 말할 것 없이 난 거죠 지금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8, 90%까지 95%까지 와 많이 있거든요. 높군요.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는 또 리세션 우려하니까 리세션 하면 또 은행주 빠지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딱 그런 것들이 오늘 이어졌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도 울프 리서치는 깔끔하게 리세션 우려되면서 여행주 투자 의견. 하향. 제가 좋아하는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뭐 트립아이저, 트립어드바이저 그리고 부킹홀딩사 줄줄이 그냥 투자 의견 하향했고요. 에어비앤비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도로 내려버렸어요. 팔아야 한다. 네, 예, 에어비앤 모건 스탠리 의견이죠. 이게 바로 리세션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만족해 얘기하면서 쑥 이제 발을 내미는 거죠. 매도 사인까지 나오다니. 좋은 기사 없습니까, 위원님? 너무 나쁜 기사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냥 뭐가 있어야지 끈과 해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안 좋을 팩트 때는 사실 위주로, 팩트 이렇게 위주로 가만히 말씀드려요. 있던 안 좋은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유를 던져줘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 매도 의견 나온 거 치고서 주가 많이 안 하락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근데 후반 뭐 정도? 뭐라고 할 건 없죠. 이건 사우스웨스트 항공부터 보여드리면 5% 가까이 떨어진 모습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가 되겠고요. 에어비앤비는 뭐 그럴 게 없어요. 뭐 이미 최저치가 이미 있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뭐라고 할 건 없어요. 하여튼 1.7% 오늘 시작하면서 한 4%까지 떨어졌다가요.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끝난 게 1.7% 되겠고요. 테슬라죠. 테슬라 이제 번스타인의 사코나기란 분이 있어요. 사코나기는 좀 미국 주식 아시는 분한테 유명한 분입니다. 사코나기는 쉽게 얘기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인데 하는 섹터나 비슷해요. 성장주를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월가에서 평가는 사코나기가 한 2단 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 먼스터, 룩벤처의 짐 먼스터가 창투사로 가기 전에 벤처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에 계속 수년째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물려준 사람이 사코나기입니다. 근데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지만 애플에 대해서 4, 5년째 계속 중립의견입니다. 중립의견이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거의 매번 매도 의견,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 의견이에요. 오늘도 그 의견을 재확인했어요. 요즘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테슬라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팔아야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점유율 유지 안 될 거다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있던 테슬라에서 중국의 자동차 가격 내린 거를 앞으로 전 세계에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격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가격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가격 올릴 때도 쉽게 올렸지만 내릴 때는 바로 내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원가 떨어지면 내리겠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면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테슬라가 또 3.2% 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올해도 사랑 최고가가 기록한 좋은 것 시장이 따라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먹는 거 봤는데 그 외에 종목들이 또 있다는 종목이 거죠? 아니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기록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 자사주 매입이 또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예, 자사주 매입은 이제 2020년에 줄어들어갈까 했다가 올해는 이제 이게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드디어 또 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트릴리언을 넘어선 것이 2020년에 18년, 19년에 한번 넘어섰고요. 2020년, 21년.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회사가 주주한테 보답하는 것은 주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다음은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우리나라랑 달리 자사주 매입은 바로 이제 주식 수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겠고요. 오늘 마침 오늘 또 두 군데 그러니까 또 자사주 매입 큰 거를 발표했어요. 하나는 어저께 저희가 그 검은돌이랑 이런 게 스트리트 했더니 벌써 집에 갈 때 딱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틈새 마냥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비판적으로 하는 거야. 폭망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마침 오늘도요. 그 바로 스트리트 있죠. 네, 스파이 스파이 여러분 많이 운영사인데 아시는. 오늘 자사적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에 이미 10억 달러를 하고 있어요. 10억 달러도 규모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년 동안 주식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10억 달러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번 분기 벌써 2달 사이에. 그런데 보통 그게 5억 달러 또 추가했습니다. 로우스 있죠. 홈디포 같은 로우스요. 오늘 1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50억 달러요? 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러다 보니 스테이트스리 오늘 8% 가끔 되겠네요. 로스도 한 2% 올라가고.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금년 마지막 그 관전 포인트. 앞서 이제 그 다 들었지만 저도 나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점도표를 설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점도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페드워치 툴로만 보여야 되거든요. 앞서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김석환 연구위원도 5.25가 터미널 레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런 예측까지 모르겠고
오늘 새벽 기준을 보면 페드워치 툴에서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은 5.25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25. 5월입니다. 5월.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은 5%가 나오는 거가 9월입니다. 9월. 내년 9월이요? 내년 9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저거 좀 약간 빠른 그럼 거 아니에요? 빠르고 모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금리가 돼 있고. 그렇죠. 원하는 것 같은. 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거래하는 걸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 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명확하게 수요일 날 찍힐 거란 얘기죠. 그렇죠. 보여줄 거란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왜 중요하냐 보면 최종 인상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요. 5월이잖아요. 5월? 그럼 그 이후에 주가 어땠냐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바쁜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봐야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내년에 만약 5월이라 그러면 그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 14%가 올라갔고요. 14%. 그 이후에 물론 그 전과 그 후가 다른데 80년 이후에는 더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올라가는 거에 네.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은 IT는 이미 소비재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장주 여기 몰려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자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 과거 사례가 올랐을 때 그 당시가 되겠는데요. 위에는 섹터입니다. 섹터.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가 그 1년 동안도 평균 20%, 19, 15가 되겠고요. 아쉽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있죠. 테크 있죠. 테크. 테크놀로지 12%. 이미 소비재 있죠. 시장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지금. 그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이제 뭐 성장이나 이런 거냐 하는데 네. 첫 번째가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쉽게 해서 퀄리티를 원하는데 퀄리티. 가치 그다음에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팩트다 팩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정반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쩜 저렇게 선방했던. 제 취향하고 정반대 그 모습을 보여줘갖고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평균이라고 하니까 평균? 또 앞으로 네, 통계고.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또 비중 조절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다 못해갖고 그 잠시 8시 외전하죠. 20분, 25분에 외전. 예.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거리 있으면 부사장님이 네. 증문즉답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전은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네. 보시면 되고요. 이분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